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돈셰퍼가 20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00회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로 모신 분은 머니닥터 최용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교수님, 이번에 저희 이제 돈셰퍼 200회 특집으로 교수님을 모시게 됐는데, 또 최근에 이제 이 지혜로운 생활 경제 이야기 이 책을 펴내셨는데, 교수님 이게 책을 어떻게 준비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현재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혜로운 생활경제 이야기는 편하게 여러분이 재테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재테크에 관련된 비법이나 노하우가 좀 읽기 쉽게 출판된 책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근무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장과 이론을 좀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이 좋은 내용을 편집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 출발이 되었었고요. 준비하는 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좀 현실적인 내용을 편집하고자 여러 가지 내용을 정지하는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테크와 자산 관리의 좀 비법을 그나마 좀 논리정연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부자에 대한 연구나 공부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한번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책을 추천해 주신다. 자, 그러면 이게 주요 목차에 대해서 조금 1, 2, 3편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까? 네. 목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책은 크게 세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편에서는 생활경제 입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2편은 이제 자산관리의 지혜에 관련되는 내용, 또 3편은 이제 부자의 철학과 지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편은 말 그대로 총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편은 이제 좀 더 깊이를 더하는 이 이론의 베이스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3편은 정말 부자들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요약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학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오래 몸을 담으시면서 이제 실제 고객 상담한 케이스가 또 많이 나오겠네요. 네네. 자, 그럼 교수님 1편 지혜로운 생활경제 입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생활경제 입문 1편에서는 총 58가지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 첫 번째가 부자가 되는 비결,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58번은 부모의 금전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8가지 내용은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그 책을 읽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편하게 각 제목별로 짧은 내용에 부담 없이 신문 사설 칼럼을 한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부담 없이 읽으면서 여러분께 지혜를 주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순서 상관없이 소주제별로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읽고 싶은 부분은 딱 읽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첫 번째 1번인 부자가 되는 비결,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부자가 되는 3단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첫 번째 돈을 잘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전에 관련된 이야기, 즉 요즘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시드머니, 네.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내용이 1단계라고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드머니가 모아졌으면 이걸 굴리는 단계, 즉 용전의 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잘 돈을 굴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마다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돈을 잘 유지하는 단계, 즉 수전의 단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 거는 집전 단계도 어렵지만 이 용전과 수전 단계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의 경험도 그렇고 또 많은 이 고객들의 상담과 조언의 경험을
총 집합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소비자의 길 부채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채 이르면 사실 갚아야 될 돈인데 이 부채에 대한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인식하는 그 마인드 전환을 첫 번째로 제가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집을 구입하셔도 요즘 목돈을 다 마련해서 구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잘 실천하지 못해서 대부분 하우스푸어가 된다든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 관리부터 이 부채 관리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아주 짧게 2페이지로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재무설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이 재무설계는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무설계는 다 필요한데 이 재무설계를 인문학과 비교한 것이 29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목해서 재무설계 이야기를 읽기 쉽게 신문 칼럼 형식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면 누구나 20대부터 정말 은퇴를 해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까지 다 한 번씩은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편으로 넘어가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 지혜. 여기는 좀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가 좀 나옵니까? 이제 2편에서는 1편과 다르게 1편의 칼럼 형식으로 부담 없이 구성되어 있다면 2편은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가 쌓였으면 좀 더 이제 실무적이고 이론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목차에 보시면 상속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정여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렇게 1, 2번 목차부터 마지막 58번까지 1편과 동일하게 58가지 꼭지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인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내용에다가 전문성이 곁들여진 내용으로 포함되어서 58가지 지혜를 수록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1편과 동일하게 간단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상속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러면 우리가 관가하면 손해가 크고 또 잘 기억해 두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절세 비법 5가지도 첫 번째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하는 것부터 상속세 신고는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상속정여세는 사실 이 대가 없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정여세가 동일하게 대가 없이 받으면 그게 이제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게 되고요. 살아 생전에 받게 되면 정여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상속 정여세가 화제이고 부담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위입니다. 일본이 더 우리나라보다 높네요. 예. 일본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보다 최고 세율이 55%로 5% 더 높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0%로 2위니까 상당히 높은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상속정여세를 좀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야흐로 27년 만에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두 가지만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사실 전문가의 설명을 듣거나 책을 읽어서 이해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이걸 이야기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의 그림 사파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파를 잘 보시면 이 칼럼을 읽는데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내용이 필요할 때 반드시 생각나게끔 하는 이 좋은 계기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서도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대부분은 이제 상속세 걱정만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실제 상속세는 다음 문제고 이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죠. 빚은 잘 모르니까 이게 사후에 이제 이게 특히 밝혀지게 되면 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자산이든 부채든 한꺼번에 이전되기 때문에 이 단순성이라고 해서 재산도 상속받지만 빚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다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게 되면 사실 빚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는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걸 이제 상속 포기라 그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속 재산이 많을까 빚이 많을까를 모를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 이 한정승인입니다. 자,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전문 용어들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놓아야 될 것,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내용을 아주 지혜롭게 얻을 수 있는 책이 이 지혜로운 생활경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은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보통 우리 재산을 사망 전에 미리 정리하면 좋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미리 주는 것도 사전 정리라 그러는데 이 사전 정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의한 재산은 다 합산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게 상속인들은 10년인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정의했을 경우에는 5년간만 합산합니다. 근데 상속인과 상속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분돼요? 상속인은 이제 사망한 사람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직계 비속을 해당하고요. 상속인 외의자라는 거는 이제 타인 제3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기도 하지만 임종을 앞두고 급하게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다 전산이 발달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만일 그 전에 정유세를 납부하셨다면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리 납부한 정유세는 차감해 주기는 합니다. 그 점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상속 정유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8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또 아니면 뭐 상가를 하나 구입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 통지서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문의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바로 이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한마디로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무당국에서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 출처하는 목적이 이 정여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여세를 고지하기 전에 세무당국에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대로 소명을 못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이 두 가지 조사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직접 조사고 두 번째가 간접 조사인데요. 요 내용도 사실 전문적인 분야지만 일반인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는 말 그대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간접 조사는 이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물론 자산 형성이 많이 생겨서 조사 받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이번 기회에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편에 대해서 한번 부자의 철학과 지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3편 이 부자의 철학과 지혜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오픈할 수도 없고요. 또 이런 내용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보시다시피 부자의 철학과 지혜를 총 20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자의 성공 DNA부터 마지막 똑똑한 절세까지 이 20가지 토픽을 여러분은 제가 33년간 고민한 내용을 그냥 책 한 편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지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부자들의 성공 DNA인데요.
제가 많은 부자를 만나본 경험으로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어떻게 이 자산을 형성했을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대대로 물려받은 부자가 아니고는 성공 DNA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DNA는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째는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지를 수 없는 일을 부자들은 그런 일을 잘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미천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만의 투자 원칙을 반드시 고수합니다. 일반인들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야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부자들은 이 세금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자산을 잘 정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야 될 거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세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세금 상식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실무자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자기에게 필요한 세금 상식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도 여기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의 특징을 보면 부자들은 여섯 번째로 자신만의 자산을 이정하는 방법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잘 물려줄 건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또 사회에 환원할까도 많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이게 선진국처럼 좀 성숙해지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또 부자처럼 생각하라고 371페이지에 한 테마를 잡았는데요. 이건 이제 부자들의 자산 관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원칙들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리스크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식에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자기들의 자산 관리상 또는 정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지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뭐 핵심 역량을 집중하거나 장기적인 시각을 갖거나 포트폴리오 구성하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특징들이 있는데 이 자산 관리 원칙들을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부자들의 사고방식, 즉 철학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요약해 두었는데요. 누구나 성인은 자기만의 고집과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세상에는 공짜 없다. 즉 돈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부자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겠지만 이거 실천하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강조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제가 얻은 좋은 지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재테크나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이 공익재단 설립을 도와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부자들의 이런 사회환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더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행한 부자, 행복한 부자에 대해서 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 마음이 부자가 부자냐, 진짜 돈이 많아야 부자냐, 우리가 한 번씩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당장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마음으로 내가 부자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부자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행복한 부자, 불행한 부자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할 수가 있고요. 자산이 적지만 부자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누구나 부자를 희망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읽는 순간에 바로 부자가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 내가 생각이 바뀌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분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어쨌든 이 독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부자가 많아지는 그런 좋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가장 큰 희망이고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돈 셰퍼가 200회 특집으로 머니 닥터 최영두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혜로운 생활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혜로운 재테크와 자산관리 그리고 부자가 되는 자산 형성 비법 그리고 현장에서 워낙 이제 VIP 상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를 이제 이 책으로 담아내셨는데 아무튼 이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